안녕하세요. 줌살롱입니다. 이번 수다는 등산과 부상에 대해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합니다. 제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에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오랫동안 느낀 경험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은 그 부드럽기에 따라서 뼈처럼 단단한 골산과 살처럼 부드러운 육산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골산은 단단한 화강암의 바위산으로 설악산, 북한산, 올출산, 주황산 등이 대표적이고, 반대로 부드러운 흑산인 육산에 해당되는 산에는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등이 있습니다. 골산이든 육산이든 차이는 있겠지만 경사진 산을 오를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등산로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이거나 또는 일부 정비가 된 돌계단 형식의 딱딱한 길이 있고, 좀 더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설치된 계단길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사진 흙으로 덮인 부드러운 길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등산로의 유행에 따라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고 부상 부위도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산을 할 때 여러 근육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파른 돌이나 데크 계단을 계속 오르다 보면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이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트레일 러닝처럼 통통통 뛰어오른다면 밀어주는 근육인 햄스트링의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크게 들어 큼직한 바위나 돌을 한 발로 올라서는 경우 균형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힘은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또 하산을 할 때 한 발로 체중을 버티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도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골반 앞쪽에서 무릎까지 연결되는 몸에서 가장 크고 강한 근육입니다. 다리를 폈다 굽혔다 할 때 대퇴사두근도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약 10km 정도 산행을 한다면 수축과 이완을 몇 회나 반복할까요? 또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돕는 성분인 전해질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련이나 지가 날 수도 있는데, 수분과 함께 전해질을 공급해주는 것도 근육을 좀 더 오래 사용하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규칙적 보포, 안정된 호흡은 체력을 일정하게 또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불규칙한 돌을 밟고 오르는 것이 간격이 일정한 나무나 철 계단보다 안정적인 호흡을 하기가 더 어렵고, 또 균형을 잡는 힘이 더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소모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 형태가 아닌 경사진 흙길을 오를 때에는 발목이 정강이 쪽으로 심하게 꺾이면서 비복근, 가자미근, 아킬레스건 등 종아리 쪽 근육이 상당히 늘어나는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돌이나 나무 계단을 오를 때에는 디딤발이 팽팽하기 때문에 100% 힘을 주면 그 힘이 나아가는 데 100% 사용이 되지만, 경사진 흙길에서는 100% 힘을 주면 일부분의 힘은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특히 낙엽이 쌓여 있거나 눈비가 내릴 경우에는 계단보다 훨씬 미끄럽기 때문에 밀리면서 낭비되는 힘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미끄러운 길은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산 위에서 부상은 이미 산 아래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등산에 적합한 몸을 만드는 준비를 하면 그만큼 부상 없이 더 산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그 준비가 바로 근력과 유연성입니다. 등산은 단단하고 우람한 근육이 아니라 부드러운 근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산은 여러 근육들이 종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등 근육이 좋으면 장시간 산행에도 안정된 자세로 산행을 오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상체가 무너지게 되는데, 이러면 고스란히 다리에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트레일 러닝처럼 스피드한 산행에서는 팔을 앞뒤로 흔드는 팔 스윙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과한 산행 후 다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도 뻐근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위만 지나치게 강하면 균형이 틀어지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에 부상이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에 사용되는 여러 근육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과 비슷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 등산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바쁜 일상에서 매일 산을 찾을 수는 없겠지요. 이번에는 등산에 직접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좀 더 간편하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앉았다 일어났을 때 힘을 내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강화하려면 앉았다 일어나는 형태의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쿼트와 런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스쿼트는 허리 쪽에, 런지는 무릎 쪽에 부담이 좀 더 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모두 허벅지를 벌크업, 우람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을 더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쿼트의 경우는 각도를 많이 구부리는 것보다는 각도는 조금만 내리더라도 그 횟수를 조금씩 늘려주는 게 등산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천천히 하시면 되고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강화하려면 헬스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레그컬이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지만 등산로와 비슷한 환경인 계단을 뒷다리로 미는 느낌으로 2계단 정도 성큼성큼 오르거나 사뿐사뿐 뛰어 올라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햄스트링은 보통 여성에 비해 남성이 힘은 더 좋지만 부드럽지 못하고 타이트한 경우가 많은데요. 뻣뻣할수록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꼭 필요합니다. 햄스트링 구조가 엉덩이뼈에서 시작해서 무릎 양갈래로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햄스트링이 짧아지거나 산행 중에 부하도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엉덩이 근육과 무릎을 최대한 늘려주는 다양한 형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허리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한 스트레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관절 중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고 불안한 관절이 무릎입니다. 특히 산을 내려올 때는 체중의 7배에 해당되는 무게를 한 발로 버티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릎이 떠안게 됩니다. 지면과 부딪혔을 때 받는 충격, 그리고 무릎의 역할인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을 때 생기는 마찰에 의해 무릎은 손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서 충격을 흡수하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마찰에 좀 더 강하고 탄력 있는 무릎을 만들어주는 게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앞에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스쿼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무릎 주변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자극시키는 운동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앉은 자세에서 그냥 버티는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의자에 앉은 자세를 취합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 각도 범위에서 앉습니다. 정강이가 무릎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면과 수직이 되는 자세를 취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30초 정도 익숙해지면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게 좀 내려주시고요. 버티는 시간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시간을 재는 것도 지겨워서 편안한 뉴에이지 한 곡이 재생되는 시간 동안 버티기를 하는데요. 짧은 곡은 한 4분, 긴 곡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주 산행을 하거나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등 등산을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몸에서 경고 신호를 통증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겪는 통증이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앞쪽 톡 튀어나온 슬개골은 허벅지와 정강이를 연결하는 대퇴사두근과 슬개근에 붙어서 도르래 역할을 하는 무릎뼈입니다. 이 뼈가 무릎과 닿는 부분의 연골이 약해지면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를 반복했을 때 심한 통증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경우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통증을 예방하는 것도 월스쿼트와 같은 보강 운동을 통해서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방법이고
또 손바닥으로 슬개골을 감싸고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스트레칭도 수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리 바깥쪽을 지지해주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는 장경인대가 있는데, 다리를 폈다 굽혔다를 반복했을 경우에 이 인대가 무릎 바깥쪽 뼈와 연결된 부위에 지속적인 마찰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장경인대가 짧고 뻣뻣한 상태에서 그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행 전후에 폼롤러 등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으로 길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보강 운동으로 장경인대를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부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펴고 옆으로 눕습니다. 한 손은 머리를 편안하게 받치고 반대 손은 가슴 앞 바닥에 놓습니다. 다리를 서서히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꼭 높게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경우는 잠자기 전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각각 100회 정도 반복해 주는데요. 장경인대와 엉덩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매일 하진 않고요. 발목을 들어서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흙길을 오를 때 종아리 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벽돌 한 장 눈에 띄는 곳에 놔두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해주시면 강하고 부드러운 종아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벽돌에 올라서서 앞꿈치를 들어 종아리를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약 2초간 버틴 후에 다시 서서히 내려줍니다. 가자미근이 팽팽하게 느껴질 정도로 벽돌 아래까지 내려줍니다. 제 경우는 허리를 숙여 손끝을 발끝까지 내려줍니다. 또 한 발로 서서 발목 힘으로 버티는 연습도 합니다. 발목을 접질렀을 때 몸이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중까지 더해져 발목이 확 꺾여버리게 되는데, 만약 발목에 힘이 있다면 꺾임을 최소화하고 하중을 분산하여 균형을 유지하면서 부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벽돌 대신에 두꺼운 책도 좋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발을 의자 안쪽으로 놓은 후에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뼈 주변에는 근육이 있고 근육이 뼈에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힘줄이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은 인대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발 뒤꿈치와 연결되는 부위에는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힘줄이 있지요. 산을 오를 때 나무에 묶여진 밧줄을 잡고 암릉을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래 사용하게 되면 밧줄이 묶인 부분이 마찰에 의해 닳아지게 됩니다. 손상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뻣뻣한 종아리보다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부드럽고 탄력 있는 종아리를 만들어주면 아킬레스 건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등산에서 무릎과 더불어 많이들 겪는 통증이 발바닥 통증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발바닥에는 앞꿈치와 뒤꿈치 사이 아치를 잡아주고 발바닥 충격을 흡수해주는 탄성 있는 섬유 조직이 있는데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등산의 경우는 돌계단과 같은 딱딱한 지면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장거리 산행했을 경우에 과산행이 되면서 산행 중에는 잘 못 느끼다가 산행이 끝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면서 족저근막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꿈치 안쪽 부위가 미세하게 파열되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몇 개월 푹 쉬어주면 자연 치유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치유와 미세 파열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낫는 속도가 더디면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려면 과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뻣뻣해진 섬유 조직을 부드럽게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쿠션이 좋은 신발로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요. 스트레칭은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장시간 앉아있다 일어났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방법은 앉아서 발바닥을 반대편 다리,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발 뒤꿈치는 밀고 발가락은 당기게 되면 적적 근막이 최대한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발바닥을 만져보면 아치 부분에 적적 근막이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는데요. 엄지로 쿡 누른 상태에서 발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주먹을 쥐고 밀어줘도 좋습니다. 종아리가 뻣뻣한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였을 때 적적 근막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적적 근막염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딱딱한 바위나 돌계단을 내려올 경우에는 흙길보다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큽니다. 반대로 경사진 흙길을 약간 미끌리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치명상을 입기 더 쉬운 환경이지요. 또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앞쪽으로 계속 밀리면서 발가락 통증, 발바닥은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땀이 나고 계속 미끌리면서 마찰이 커졌을 경우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물집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산행 시에는 산행 중간에 양발을 한번 갈아 신어주는 것도 좋고, 제 경우는 가끔 맨발 보행으로 발바닥을 마찰에 잘 견디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허벅지에서 무릎, 종아리, 발바닥까지 등산에서 사용되는 근육과 부상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제가 산행에서 항상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음악회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하모니를 맞추는 많은 연주자들, 그리고 소프라노, 보컬까지. 등산이나 트레일 러닝에도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리듬 있고 탄력 있게 보폭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신체 어느 부위가 지휘자 역할을 할까요?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바로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복부, 허벅지 등 신체에서 가장 힘을 내는 파워전을 형성하는 강력한 관절입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따라 팔, 다리의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따라주는 보폭, 여기에 마치 보컬이 더해지듯 좋아있는 호흡을 했을 경우 신체 리듬은 지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산행은 100m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비가 좋은 차처럼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부위가 약하거나 반대로 특정 부위에 힘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결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고관절과 신체의 하모니, 건강한 등산 수다.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